FOMC에 대한 기대감은 미리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떤 새로운 내용들은 없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까지 함께 살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미리 보기 해봤습니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내일장도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 어떤 걸로 준비해 오셨나요? 글쎄요, 어제 이제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ESM에 대한 어떤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있을 이제 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여기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거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알아보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추세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런 것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참 궁금한 것들이에요. 먼저 ESM의 합헌 판결 의미는인데 조건부 합헌이에요. 네. 지난번에 EF, SF의 어떤 그 흐름도 조건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조건부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분담금이 1,900억 유로로 독일이 가장 많은데 이 이상을 좀 확충하려면 이제 독일의 의회의 어떤 승인이 필요하니까 지금 ESM의 어떤 확충의 어떤 이런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제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의미를 어떤 걸 갖느냐 보면 표에서 보시듯이 지금 현재 독일이 가장 많고요. 독일이 1,900억 정도, 그다음에 1,900 유로,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ESM의 어떤 1,900억 유로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추진했던 ESM에 대한 은행 면장의 부여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고요. 이것은 좀 힘들다. 그리고 또한 이제 독일이 이제 구제금융 국가의 어떤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독일의 어떤 거부권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마리오 드라기에게 힘을 좀 실어주긴 하지만 독일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ESM이 출범함에 따라서 유로존의 어떤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다운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어떤 조건들이 있지만 ESM 출범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리오 드라기가 지금 무제한적인 어떤 채권을 매입하는데 일단 뭐 힘을 조금 실어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유로존의 리스크가 조금 더 감소하는 데 일조를 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할게요. 이제 QE3의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연말까지 미룰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QE3는 그 지난 7월 달만 하더라도 좀 뭐 안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 이번 9월 달에는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선 이제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도 지금 현재 어떤 나온 것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5월 달에는 사실은 뭐 확률이 반대가 한 76%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찬성이 69% 정도 되는데 지금 9월 달에 지금 조사한 바에는 이거보다 좀 더 거의 한 70%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투자은행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8월 27일 날 이후부터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원래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 투자은행들이 먼저 이 자금의 어떤 흐름들을 먼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품 시장에서 금이나 은, 돈 가격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금이나 은 가격, 돈 가격의 어떤 동향들을 보여드렸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의 어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지금 QE3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오늘 저녁에 나올 때 혹시라도 이제 안 나온다. 이번에 발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단서를 다룰 것 같아요. 이번 뭐 시간을 정해줘서 단서를 달 걸로 보고 금년 내에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저는 한 85% 정도로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이 QE1과 2 사이에서 했을 때 그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거의 10만 명으로 아래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도 지난번에 10만 명 밑에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 채권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30년 만기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지금 가격대가 하락하는 어떤 이런 자리, 상승하는 어떤 쭉 그 8월 달까지 쭉 상승하다가 지금 내려오는 어떤 이런 흐름인데, 네, 이 노란 박스권 안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했지만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는 것은 이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리스크를 안고 채권 쪽으로 투자했던 것이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좀 하자, 리스크 온 시대로 오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흐름들은 역시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 오늘 뭐 약간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 30년 만기 국채 8월 들어서 하향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위험 자산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인 추세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사실 1950선의 1차적인 저항선으로 본 적도 많았고요. 2000선 이상까지를 바라보는 쪽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 추세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코스피 시장의 어떤 움직임은 지금의 단기 파동이 N자형 파동의 어떤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파동의 어떤 흐름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1758에서 N자형을 상승이 완결 파동이 1964였습니다. 그 N자형의 어떤 상승을 완결하고 나서 조정의 어떤 파동도 N자형으로 받았죠. 그래서 1907에서 리바운딩해서 1931까지 갔다가 다시 눌렸는데, 이번에 이제 1873에서 바닥을 쳤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상승했던 1758에서부터 1963까지의 반등의 어떤 상승의 폭의 2분의 1이 1960인데 이 라인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은 중기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 기울기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 흐름이 1937을 딱 넘어가면서 직전에 상승에 하락했다가 리바운딩했던 바운드가 1931인데 그 자리를 넘었다가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였다. 그러니까 1910영역에서 매수한 분들이 아마 또 제일 좋은 어떤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마주 바라보는 앞에 바라보는 자리가 1964인데 오늘 1950에서 우리가 장중에 많이 흔들었던 것은 오늘이 쿼드루플 위층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에 어떻게 이해 득실이 달려 있는 것이고, 이런 이해 득실이 오늘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이 흐름은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위의 어떤 변화, 직전의 고점을 넘어서 위로는 1990까지 가는데, 1차적으로는 1964를 살짝 넘는 자리에서 약간의 어떤 경계 매물은 나오겠지만 이것을 수렴해서 N자형 파동을 완성시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 파동은 1990까지니까요. 이쪽까지 조금 더 주도주 개념은 홀딩하는 개념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0선 아래 1990까지는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유망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어저께 이제 그 미국의 애플이 아이폰 5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도 삼성에서 대항마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지난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던 터치 패널을 한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IT 부품 중에서 신고가의 어떤 행렬을 가져가는 것들은, IT 부품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분야도 있고, 그 연성 PCB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터치 패널 분야도 있는데, 오늘은 터치 패널을 가지고 나왔고, 이 터치 패널은 애플 5의 어떤 출시와 함께 그 대항마인 갤럭시 노트 2도 곧 출시가 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쪽에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터치 패널 어떤 공급 채널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과 삼성의 어떤 이 흐름에서 실질적으로는 삼성의 어떤 스마트폰의 수요가 지금 애플보다 많이 늘어났고,
좋았고 하반기에 오면서도 애플은 감소하고 있지만 삼성의 스마트폰의 수요는 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많은 보급형뿐만 아니라 프리미엄급의 어떤 PC나 노트북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쪽에 어떤 그 변혁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애플의 어떤 아이폰 5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의 인셀의 방식에 적응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터치 패널 업체가 대만의 터치 패널 업체보다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에 녹아내려 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가의 어떤 흐름도 터치 패널 관련주들 중에 오늘도 강력하게 올랐던 ELK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먼저 상승을 먼저 해서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지금 SMAC ELK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신고가를 냈던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이나 지금 현재 멜파스 같이 이런 종목들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일진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술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탑픽의 어떤 흐름들은 이쪽에 일진 디스플레이와 ELK 그리고 예스맥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폰 5 수혜주들 좀 등락이 엇갈렸었는데 보여주신 것처럼 터치 패널 쪽은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상승과 더불어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또 공략주를 찾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도 이 시작을 통해서 한번 가져나왔던 종목이고 제가 사실은 뭐 이쪽에 그 터치 패널 업체들이나 스마트폰, IT 부품 쪽에는 성장성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종목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져나왔던 일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일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런 거죠. 플렉시블 그 아모레드 이런 쪽의 어떤 사업이 일진 디스플레이가 지금 앞으로 해 나가는 어떤 이런 흐름인데 터치 패널뿐만 아니라 이런 쪽의 사업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고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노트 PC 이런 쪽의 어떤 터치 패널의 어떤 탑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대용량 부분 쪽에서 우리가 보면 큰 어떤 화면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이런 쪽 큰 화면 쪽에서는 일진 디스플레이의 어떤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작은 화면의 삼성 쪽에서는 S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의 어떤 용량이나 대용량 쪽으로 가면 이쪽의 어떤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고 오늘 지금 현재 많이 올라서 신고가를 냈으니까 네. 뭐 따라가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7% 이상 오르면서 18,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좀 눌림 몫시에 공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몫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몫이다 이렇게 보고 따라가면 오히려 매물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은 조정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조정 가격은 매수 가격을 18,000원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고 목표치는 뭐 2만 원까지 보더라도 1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 손절 라인은 16,500원으로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많이 오른 종목인 만큼 손절가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공략주로는 일진 디스플레이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 넥스트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역시 오늘 밤 FOMC 주목해서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 오늘은 좀 무난히 넘어갔지만 만기 후폭풍도 어느 정도는 좀 조심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의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넥스트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